개념 어디까지 정리했니? 네, 여러분 윤사 개념 어디까지 정리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시험 보면서 이번 시험 2020학년도 마지막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시험 치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혹시 물어봤던 질문 아닌가 싶어요. 개념 어디까지 내가 정리된 걸까? 내가 이 사상가를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나 이 제시문 보고 정약용인 건 알겠는데 왜 그 밑에 선지는 모르겠지? 나 이거 스피노자인 건 알겠는데 왜 그 밑에 선지에선 답을 못 고르겠지? 여러분들 개념 어디까지 정리했니? 선생님이 이번 올해 마지막 학평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친구들에게 또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 총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 유난히 더 디테일한 개념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출제하셨을 거예요. 2학년의 마지막 윤사 시험이고요. 예년 같았으면 뒤에 사회사상, 각종 다양한 그런 사회사상들 있죠. 자유주의, 공화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내용들도 다 범위에 들어갔을 그런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약간 특이한 변수로 인해서 이번 시험 범위는 뒤에 사회사상 파트는 제외돼서 동양, 한국, 서양의 철학사상, 윤리사상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촘촘한 범위에서 많은 문제를 내니까 더 디테일한 개념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3학년 윤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친구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출제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나의 윤사의 개념은 어디까지 정리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상, 동양 철학사상가들에게서 5문제, 한국의 철학사상가들 파트에서 4문항, 서양에서 무려 11문항이나 나왔어요. 통상 우리가 이제 윤사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렇게 서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동양사상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동양, 한국, 서양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 유독 이렇게 서양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된 건요. 우리가 앞서서 누적해서 사실 그동안 여러 번 6월도 보고 9월도 보고 계속 학력평가를 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친구들이 그래도 문제를 푸는 연습들이 몇 번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1학기 때도 풀어보고 가을에도 풀어보고 지금도 풀어보고 여러 번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조금 처음 풀어보는 이런 서양 사상 새로 유입된 파트에서 좀 더 많이 문항을 출제하자 그렇게 해서 출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서양에서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됐고 그만큼 세부적인 요소들, 디테일한 개념을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볼 만한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보라. 두 개로 선생님이 좀 나눠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고 이따 문제 풀 때도 여러 번 얘기할 테지만 세밀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 유독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5번의 진울, 8번의 스피노자, 16번의 정약용 같은 이런 문항들은요. 제시문을 보고 진울인지 스피노자인지 정약용인지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좀 평이한 난도였어요. 그런데 선지가 꽤 까다로웠고 좀 2학년 수준에서 좀 깊이 공부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업 시간에 윤사를 배웠어도 그냥 학교 시험 정도 이렇게 대비했던 친구들은요 약간 허걱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정도의 충격 신선한 약간의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개념 정리를 요구한 문항이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이제 3학년을 준비한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친구들 도전해 볼 만한 문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윤사에서 언제나 나오는 사상 간의 비교를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총평할 때 이렇게 성리학과 띵, 이황과 띵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두죠. 자, 입에서 이제 술술술술 나와야 되겠다. 성리학과 맞아요. 양명학. 이황과 그래요. 에피크루스 학파와 그래요. 스토아 학파. 지난 9월 학평에서도 그대로 이런 포맷을 유지한 상태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또 너무 젖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수능 시험에서는 언제나 우리 기본의 상식을 좀 깨는 그런 약간의 파격이 가미된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뭐 이황과 뭐 정약용 이렇게 충분히 묶어서 출제가 됩니다. 뭐 성리학도 굳이 뭐 양명학이랑 안 묶고요. 뭐 성리학과 정약용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신선한 조합들이 3학년 가면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신선한 조합을 내가 풀려면 진부한 조합은 마스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 간의 비교가 요구되는 문항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기본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쌓았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앞으로 윤사 공부할 건가요? 저는 윤사 수능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 친구들 위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이사상가구나, 이사상가가 이런 얘기 했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이 많아. 대충 봐도 사상가가 엄청 많은데 그걸 또 세부적으로 보려니까 내용이 엄청 많아지죠. 그러니까 누적된 학습 내용이 많아질수록 늘 강조합니다. 윤사는 암기도 함께 가야 돼요.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와 동시에 암기를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갈팡질팡 하게 되는 과목이 윤사이기 때문에요. 이해와 동시에 바로바로 암기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이런 얘기 맨날 들었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너무 어려운데 어떡해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2022 수능 개념 윤리와 사상 개념 스케치 강좌가 오픈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풀어서 하지만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았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강의했으니까요. 친구들 따라오시고요. 암기하는 팁도 선생님이 마구마구 대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한번 우리 개념 스케치에서 만나면서 윤사를 나의 수능 1등급을 향한 파트너,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멋진 나의 친구로 한번 사귀어보세요. 선생님 강추하는 윤사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 빠지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한번 1번 문제부터 숑숑숑 본강에서 한번 풀어봐요.